혹시 한국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죠.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뭐부터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머리가 좀 아프시죠? 제가 오늘 이 복잡한 과정을 아주 명쾌한 로드맵으로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길입니다. 먼저 등록 과정이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그 미로부터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이어서 내 사업 유형을 파악하는 두 가지 길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방법과 등록 후 관리까지 이 6단계만 쭉 따라오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그 첫걸음이 바로 이 등록이라는 미로를 통과하는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게 뭐지? 하면서 좀 답답해 하실 거예요. 저도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바로 이런 질문들. 도대체 어디에 등록해야 돼? 전문의가 꼭 있어야 하나? 이런 거요. 오늘 제가 그 답을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제대로 등록 안 하면 불법이거든요.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미로를 어떻게 빠져나가냐고요? 의외로 돌파구는 되게 간단해요. 딱 한 가지만 정하면 되거든요. 내 사업이 지금부터 설명드릴 두 가지 유형 중에 대체 어디에 속하는지 이것만 딱 정하면 길이 확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의 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갖게 돼요. 자, 그럼 이 커다란 우산 아래에 어떤 두 가지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표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왼쪽에 유치의료기관 보이시죠? 여긴 말 그대로 직접 치료하고 시술하는 병원이나 의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유치사업자. 환자들을 모집해서 병원이랑 연결해주는 일종의 에이전시죠. 자, 지금 한번 보세요. 내 사업은 어느 쪽인가요? 이걸 정해야 앞으로 준비할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길부터 가볼까요? 바로 병원, 그러니까 유치의료기관의 등록 요건부터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핵심 요건은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당연히 실력 있는 전문 의료진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셋째, 우리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이렇게 유치할 겁니다 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혹시라도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에게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요. 보통 의원급은 1년에 최소 1억 원 이상, 병원급은 당연히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할까요? 리스트를 한번 보시죠. 기본적인 신청서나 허가증은 당연하고요. 전문의 명단, 면허증,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저 사업 계획서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만의 강점, 특화된 전략을 잘 녹여내서 아, 이 병원은 정말 준비가 됐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게 승인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은 이렇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길로 넘어가서 환자랑 병원을 연결해주는 에이전시, 즉 유치사업자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는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회사에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이것도 환자 보호를 위한 건데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1억 원짜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재정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전시가 내야 할 서류는 의료기관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보증보험 증권이나 우리 회사의 자본금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같은 서류가 꼭 들어가고요. 또 하나, 유령 회사가 아닙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사무실이 있다는 임대차 계약서 같은 서류도 필수로 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서류 준비가 다 끝났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다 들고 어디 구청이나 시청에 가야 하나?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다행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모든 절차는 아주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진짜 간단해요. 딱 4단계만 기억하세요. 먼저 외국인 환자 유치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들을 스캔해서 파일로 착착 업로드해요. 그러면 이제 관할 시도 담당자가 이걸 검토하겠죠? 그리고 오케이, 문제 없음 하고 승인이 딱 나면 바로 그 시스템에서 공식 등록증을 인쇄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보통 서류 내고 승인까지 법적으로는 영업을 기준으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만약에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되면 이거 보완하세요 하면서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이 등록증을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았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등록할 때 냈던 조건들 있죠? 보험, 자본금 같은 거. 그거 계속 유지해야 하고요. 혹시 사무실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면 바로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작년에 몇 명의 환자를 유치했는지 실적 보고도 해야 하고요. 이런 의무들을 제대로 안 지키면 가볍게는 과태료부터 심하면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첫째, 내 사업이 직접 치료하는 의료기관인지 환자를 연결하는 유치 사업자인지부터 딱 정한다. 둘째, 거기에 맞는 서류를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마지막으로 등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등록 후에 지켜야 할 의무들을 꾸준히 관리한다. 사실상 이 3가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 로드맵이 쥐어졌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뭘까요? 아마 어떤 분은 우리한테 필요한 서류 리스트부터 만들어야겠다 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보증보험 상품부터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계기로 구체적인 첫걸음을 바로 떼어보는 겁니다.